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및 환경공학과의 한조임 교수님과 성미아 조교수님의 지도하에 해양기름 유출 사고 예방 대책을 위한 방제훈련은 가상 유해물질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지난 연구계 발표 때 설명드렸다시피 자주 발생하게 되는 해양기름 유출 사고의 예방 대책으로 방제훈련을 실행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오염물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가상 오염물질은 훈련에 적합해야 하고 친환경적인 물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시간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고산 가상물질과 액상 가상물질 중에 액상 가상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중 저희는 그 미세조류 오일이 그 가상 오염물질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 미세조류 오일 중 그 고지질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축적하게 되는 오란티오카이토륨이라는 미세조류를 배양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미세조류를 배양하기 위해서 그 치즈패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치즈패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배양액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바로 BG11이라는 배양액인데요. 그 BG11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탁이라는 것은 여기 사용되는 케미컬들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수용액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을 스탁이라고 합니다. 이 BG11의 조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그 치즈패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BG11을 사용하지 않았고 동결건조되어 있는 상태인 미세조류를 1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시드컬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시드컬처의 조성은 여기 보여진 것처럼 되어 있고, 이 시드컬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pH 농도를 7로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미세조류는 미세조류를 계속 배양하기 위해서 프로즌 스탁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서 프로즌 스탁은 미세조류를 한번 동결 건조시켜서 계속 배양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즌 스탁을 한번 다시 배양하기 위해서는 한번 녹이고 시드컬처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한번 활성화를 시키고 다시 한번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 동결 건조시키고 프로즌 스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프로즌 스탁을 만든 후 나머지로 저희는 치즈패스에 배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치즈패스를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치즈패스가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미세조류가 치즈패스 내에 있는 당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당을 흡수해야 되는데, 당이 대부분 이당류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세조류가 흡수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이당류들을 단당류나 미세조류가 섭취하기에 적합한 당으로 분해해주는 과정을 전처리라고 하는데, 이 방법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는 화학적 방법 중에 산화를 통해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즈패스는 4.68이라는 pH 농도를 가지는데, 저희는 이 황산과 이 pH 리더기를 이용해서 각각 황산으로 pH 1 농도와 pH 1과 pH 3의 두 가지 치즈패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에 따른 배양을 하면서 시간에 따른 미세조류의 증가량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때 이 시간에 따른 미세조류 증가량 분석은 여기 보이는 이 분광기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때 분광기의 파장은 412나노미터로 맞추고 12시간마다 증가량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이 분광기를 통한 분석의 결과인 시간에 따른
미세조류의 성장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걸로 배지를 했을 때 성장 그래프냐면 치즈폐수를 pH 1로 3으로 전처리했을 때 두 가지랑 치즈폐수 원액으로 배지를 했을 때 글루코즈, 갈락토즈, 락토즈의 각각 케미칼들을 배지로 했을 때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래프를 나타난 것인데, 여기 가장 밑에 보이는 이 하늘색 그래프가 치즈폐수 원액을 배지로 했을 때 성장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가장 성장률이 낮고, 근데 여기 중간쯤에 보이는 이 파란색 치즈폐수를 pH 1로 처리했을 때 저 그래프는 이 원액보다 훨씬 성장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화학적 전처리를 하지 않고 일정 온도와 일정 시간에서 처리한 치즈폐수 원액을 배지로 사용했을 때 시간에 따른 락토즈, 락툴로즈, 갈락토즈의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락토즈가 제일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락토즈라는 게 미세조류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이거는 둘 다 양이 되게 적어서 양이 비슷비슷하지만 얘는 되게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이게 조금밖에 못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 미생물이 그만큼 조금밖에 못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락토즈가 이당류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걸 다 이렇게 결합을 끊어서 먹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섭취를 잘 못하기 때문에 치즈폐수 원액을 배지로 사용했을 때 많이 성장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전처리를 pH 1 황산으로 전처리를 한 치즈폐수를 배지로 사용했을 때 락툴로즈와 갈락토즈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저희가 치즈폐수 전처리를 pH 1이랑 3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 전처리 산농도 조절을 하기 위해 염산, 황산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서 대조를 해본 결과 pH 1로 황산으로 전처리했을 때가 가장 감소량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pH를 황산으로 이용해서 전처리한 치즈폐수 배지에서의 락툴로즈, 갈락토즈의 변화량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던 이 그래프와 달리 크게 감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는 것처럼 이게 줄어든 만큼 그만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처리하기 전에 치즈폐수를 배지로 사용하는 것보다 전처리한 후에 치즈폐수를 배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배양을 한 미세조류에서 오일을 추출해보는 과정인데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추출을 해본 결과 각각의 글루코즈, 플루코즈, 갈락토즈, 락토즈, 치즈폐수 원액, 그리고 황산으로 전처리한 치즈폐수를 각각 96시간 동안 미세조류를 배양시켰을 때 그 미세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그 지질의 축적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양을 나타내는 게 이 전처리한 이 치즈폐수에서 배양했을 때 지질의 양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게 지질이 많이 축적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사용할 뽑아낼 오일이 많다는 뜻이니까 저희 연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맨 처음에 저희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해양 방제 훈련로 가상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바다에 뿌렸을 때 바다의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거나 바다 환경에 영향을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이 미세조류 오일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팔의 색변화를 통해 오염도를 판단하는 팔의 독성 평가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팔의 독성 평가는 저희가 오징어 간유 미세조류 오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조군으로 원유 식용유를 이 해수에 대해서 0%부터 50%까지의 여러 농도로 해수와 섞었을 때 그 8A풀 다 한 장씩 넣어서 96시간 동안 이렇게 생긴 항온실에 넣어놔요. 그 후에 그 96시간이 지난 후에 꺼낸 후 팔의 색 변화를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독성 평가가 저희 랩에서도 처음 실행해 보는 거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는데다가 오차도 커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오징어 간유와 미세조류 오일에서의 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치즈폐수 원액을 배지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 전처리된 치즈폐수를 배지로 사용했을 때 미생물의 성장률이 더 높았으며 일반 케미컬을 넣어준 배지에서보다 전처리한 치즈폐수를 배지로 사용했을 때 지질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저희가 치즈폐수를 배지로 사용할 때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낼 수 있었으며 이 저희가 개발한 전처리를 거친 미세조류 오일을 독성 평가를 거친 결과 가상오염 물질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